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8주간 8번이죠. 그래서 기출 해설반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부터 할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2024학년도 이제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 있던 내용에서 조금 이제 내용을 좀 추가하거나 좀 불필요한 거 빼고 뭐 그렇게 된 건데, 뭐 다 하진 않을 거고, 뭐 나머지는 뭐 집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해설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나갈 건데, 요 책이에요. 요 책, 요 초록색 표지, 요 책인데, 지금 대략 지금 페이지가 대략 한 4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게 매년 개정돼서 나오는데, 하여튼 매년 이제 페이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450페이지니까 한 주당 한 50에서 60페이지 정도 그렇게 이제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출해설반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4월까지 해가지고 수학교육론 관련된 이론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은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를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기출해설 하면서 이제 필요한 이론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그래도 조금씩 이제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리엔테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초록색 이 기출해설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 기출해설집이 제가 이제 쭉 검토하면서 이제 1호 계정에 있는 내용은 이제 앞으로 서술형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2 계정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2 계정에 있는 내용 다 바꿨는데, 혹시 이제 기출해설집 이렇게 좀 제작을 하면서 조금 이제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다 이제 2 계정에 있는 내용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2 계정에 대한 내용을 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전공 수학이 이제 우리가 80점인데 이제 수학 교육론이 이제 30% 정도 배점이 되니까 24점 정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2차 시험은 뭐 나중에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교과 교육학이 25에서 35%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20에서 28점까지 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재량껏 낼 수가 있는데 24점으로 거의 이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를 보면은 이게 총론 교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출제 범위가 나오는데, 이게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이제 출제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020년 4월 14일까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올해는 2 계정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 계정으로 바뀔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딱 이렇게 공표가 되고 1년이 좀 지나면 이제 임용시험에 이제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2 계정이 나온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었죠. 1년이 넘었고 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시험을 볼 때쯤이면 1년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 계정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2 계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2 계정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 두시는 게 맞는 것 같고, 1호 계정은 어쨌든 서술형으로는 안 나오고, 뭐 나오면 2 계정과 1호 계정이 비교하는 정도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1호 계정은 이제 조금씩 기억해서 이제 지워 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교육론 문제 해결 시간 및 전략인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이 수교론 기출해설반 강의를 하면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총 40문제를 풀어보게 될 건데, 매주 5문제씩 풀어보게 될 건데,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주 강의부터 이제 5문제씩 계속 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강의에는 이제 10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그럼 이제 총 40문제인데 대략 기입형 문제는 3분 정도로 풀어보시고, 서술형은 7, 8분 정도? 일단 저는 대략 한 7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낼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문제 정도 할 때 만약에 서술형으로 5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한 35분 정도 사용을 하시고, 기입형 하나가 추가가 됐다면 한 30분 정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9시 반부터 10시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겠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전공 A는
수교로는 기입형 하나, 서술형 2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20분 정도 사용을 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 이거는 시간 세팅을 지금부터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공이 이제 총 90분이잖아요. 예, 총 90분. 전공 A 90분, 전공이 B 90분인데, 자, 수교론을 20분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전공 70분을 쓰시고, 여기는 25분을 사용하면 전공을 65분 써야 돼요. 그러면 135분을 전공에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B형은 이제 수교론이 서술형의 한 문항이 더 많아요. 그래서 25분 정도 사용하는 거, 어느 정도 시간을 픽스해 두는 연습을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교론을 너무 열심히 서술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니고, 이때부터는 이제 약간 기입형이나 서술형 문제 푸는 전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략 가운데서 잘 서술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B포용지 기준으로는 한 4-5줄 정도, A포용지 기준으로는 6에서 8줄 정도, 막 10줄 이상 A포용지 기준으로 막 서술을 한다고 하면은 너무 많은 서술 내용이 되겠죠. 저도 이제 그 문제를 낼 때 답안을 드릴 때 이제 A4용지로 드리는데, A4용지로는 5줄로 돼 있어요. 필요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 줄 정도 더 그어서 적는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서술 전략을 가지는 게 좋다, 그런 내용이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야 됐고 필요가 있었던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신논 1, 신논 2, 보통 이제 신논 1, 교재연구 신논 2, 얘가 이제 기본서가 되겠죠. 이제 신논 2는 근데 다 기본서는 아니고, 신논 2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나온 것만,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 그다음에 교재연구 부분, 그다음에 여기는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만 해가지고 기본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심화 이론,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론은 이제 심화 이론에 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신논 2가, 이건 이제 지금 2019 개정 증보판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2022 개정판이 나왔는데, 어쨌든 요걸 기준으로 한다면 신논 2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과 심화 이론 부분 내용이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2개와 교육과정까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교육과정 하고 이론, 심화 이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심화 이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가 기본서가 되고, 얘하고 수학습지도 원리 방법,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요 3개를 합쳐서 이제 심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3, 4월에는 강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책으로는 1호 계정으로 나와서 이걸로 실어놨지만, 이 계정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또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 계정으로 넘어가면 주요 변동사항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요거 이제 주요 변동사항이니까 이 계정,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 계정을 계속 조금씩 머릿속에 계속 이제 들어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행렬이 추가가 됐다는 건 또 고등학교에서는 또 중요한 이제 변화죠. 그 다음에 중학교, 이제 자료화 가능성 영역인데, 야, 이런 영역도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계정에 대한 내용은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기출해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상자 그림이 또 추가가 됐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기입형으로 나올 뭐 어떤 건수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8학년도부터가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최근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 좀 교육과정이나 좀 심화 이론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대략 임용의 어떤 그런 어떤 경향을 보면은 24점이라 그랬잖아요. 7문제거든요. 24점에 7문제인데 대략 한 4문제, 한 3-4문제는 진짜 기본서만 꼼꼼하게 하면 이제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한두 문제 정도는 교과서 내용을 좀 약간 깊이 있게 좀 포함을 시킵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 그렇고, 그리고 웬만하면 한 문제 정도는 심화 이론, 아까 신논 2 이제 심화 이론 부분하고 수학습지도 원리와 방법,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는 웬만하면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변별력을 위해서. 대략 그런 느낌으로 픽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변별력을 위해서 한 문제는 여기 밑줄 쳐놨는데, 신논하고 아까 책 보여드린 신논하고 수학 이제 교재연구, 신논과 교재연구 이외의 교재, 즉 이제 이외의 교재라는 건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수학습지도 원리와 방법, 그리고 신논 2에서의 어떤 심화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를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도서, 교육과정,
이 지도서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좀 대폭 많이 늘어났어요.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2018학년도부터 이런 어떤 얘는 되게 대폭 늘어났고 변별력을 위해서 한 문제 정도는 꼭 심화 이론에서 이제 배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러면 그냥 대략 느낌적으로 기본 이론에서 한 4문제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지도서나 교육과정에서 한 2문제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심화 이론 관련해서 한 문제 정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한번 볼게요. 그래서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2018학년도잖아요. 우리가 2018학년도는 1호 개정이 공표가 되고 이제 1년이 넘게 지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1호 개정이 공표가 된 상황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뒤통수를 한번 맞은 게 뭐냐면 공부 개정을 까먹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공부 개정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 과목에 뭐 문자식 용어와 기호에 있던 내용 중 1호 개정에서는 학습 요소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공부에서 1호로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 개정 지금 보면은 2018학년도잖아요. 이미 공부 개정은 저 멀리 지금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때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심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2018학년도 시험이 이제 올해 2024학년도가 되겠죠. 대략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1호 개정을 완전하게 이제 잊으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억 속에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비교하는 정도고 사실 중요한 건 1호 개정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2 개정이 나온 그 시점에서 이제 2 개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일단 가능성이 높은 건 아예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1호 개정은 이제 점으로 가고 2 개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019학년도 역시 변별력을 위해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변별력을 위해서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 뭐가 나왔냐면 작도에서의 분석법이 나왔어요. 제가 뭐 이제 기출은 싫지 않았고 어차피 여기 책에 다 있으니까 작도에서의 분석법이 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신론과 수교재는 없었고 이 작도에서의 분석법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 수학습지도 원리와 방법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신론 2에 있는 심화 이론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수학습지도 원리와 방법과 신론 2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서술하기 어려웠을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20학년도에서는 또 이 지도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출제 비중이 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는 2020학년도에서는 이거 지금 완전 교과서 이제 내부 내용이거든요. 그냥 교과서 내용이 이렇게 지금 빈칸으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더욱더 교과서를 아주 그냥 교과서 자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이게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인 내용인데 아예 이렇게 빈칸을 이제 해서 출제가 됐어요. 완전 내부 내용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빈칸 채우기 문제. 자, 그다음 그럼 또 2020학년도입니다. 보면은 요게 이제 상관관계에 대한 거예요. 상관관계. 그래서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역시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 번이라도 공부를 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내부 내용을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2021학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서 이제 지도서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비중이 차지하게 됐죠. 아마 이제 기출해설을 이제 후반부 들어가면 이제 2018학년도부터 쭉 하게 될 건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제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2018학년도부터는 지도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보면 또 2021학년도도 이제 수학 일기 일부인데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를 보면은 막 최빈값의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막 교과서에 있는 그런 어떤 의미, 최빈값의 의미 이런 거 뭐 수교재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교과서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부에 이제 용어의 의미도 물어보게 되었어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2021학년도인데 더 나아가서 이제 삼각함수, 이제 고등학교 내용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y는 a sin bx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고등학교의 어떤 이론적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지도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금요일에는 이제 고등학교 지도서반을 할 건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를 보면은 학생이 발표의 준비 과정과 내용을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y는 a sin b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예요? 얘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과 관련이 되고 얘는 주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이때 또 절대값 안 붙이면 또 틀렸겠죠. 그래서 요 절대값 안 붙이면 또 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2022학년도에는 지수부등식을 만들어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또 역시,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 이렇게 또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교육과정, 이 교육부 고시 이게 그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2 33호예요. 33호에 아마 그걸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용어로 써야 돼요. 근데 여기에 제시된 용어로 쓰라는 거는 뭐다? 여기에 제시된 용어가 아니라 대충 비슷한 거 쓰면 점수 안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제시된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교육과정과 지도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에서 한두 문제는 꼭 교육과정과 지도서에 대한 내용을 꼭 내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확실히 우리가 전공 수학이 아니라 임용 수학교육론이라면 교육과정과 지도서에 대해서 많이 내는 게 뭐 굉장히 당연한 것 같긴 해요. 굉장히 당연하고 그래서 저도 지도서 강의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다 교육과정 그 책에 교육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그 총론에 대한 내용은 그 인터넷에 그냥 공개 자료로 돼 있어요. 교육부 공개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역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육부 고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한 대로 2022 33호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수학2 정적분 수업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충격적인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극한과 연속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함수 중에서 닫힌 구간에서 불연속인데 리만적분 가능한 함수의 예, 이런 거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자세히 안 하거든요. 약간 해석학적 마인드가 조금 들어있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진짜 전공 수학 중에서 약간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좀 통용될 수 있는 문제를 섞어서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교육과정의 수학2 적분 영역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2022 개정에서는 그 공통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에서 그 확률과 통계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까지는 지도서를 꼼꼼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까지 이렇게 수학2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과정 내용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2023학년도 이제 최근에 나왔죠. 2023학년도는 이 2번과 3번이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 대표값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어떤 문제가 나오냐, 5개의 수가 나오는데 심지어 보면 평균이 대표값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례로서 중앙값을 도입하기 위해 제시된 건데 5명의 신장의 예를 아예 제시해야 돼요. 예시된 자료의 특성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수학교육론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지도서를 알아야 돼요. 그냥 지도서예요. 그냥 지도서.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좋아하는 이제 교육과정, 뭐 교수학습 방법 이런 것이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번에 또 평가 방법. 이게 지금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은 이론이 없어요. 막 여러분들 막 딘즈 막 얘기 나오고 막 오스벨 막 프로이덴타 이런 거 해야 된다. 아예 없어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도 없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아 보면은 이게 이론은 막 꿰고 있는데 이 문제 손도 못 대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론만 막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론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교육대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뭐 수학과에서 뭐 교직이수 같은 거 하면 이제 이론 되게 막 꿰잖아요. 근데 그때 막 지도서를 대학에서 지도서 강의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괴리감이 굉장히 커요. 요즘 세대에 맞는 그런 어떤 문제의 형태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뭐 답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도서하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야 됩니다. 요즘 문제의 트렌드를 볼 때. 그다음 뭐 평가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막 평가 방법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신론 2에 나와 있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지금 보면 교육과정의 평가 원칙 막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뭔가 좀 이게 되게 막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물론 이제 얘는 이제 5번과 6번이고요. 그 서술형 전공 서술형 5번과 6번인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순수하게 또 나왔어요. 근데 이론만 순수하게 나오는 게 한 4문제? 그 정도예요. 나머지 3문제는 교육과정, 지도서, 그 다음에 심화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전공비 서술형 5번인데, 자, 분석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분석법 하면 이제 증명할 때 분석법만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자, 근데 작도에 대한 분석법하고 방정식 문제에 대해서의 분석법은 심화 이론을 공부를 해야 제대로 풀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학습 지도 원리학 방법에는 분석법을 3가지 종류로 아예 철저하게 나눠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강의 때 그거를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였죠. 뭐 저는 뭐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뭐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뭐 심화 이론 강의를 잘 들으면 여유 있게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분석법인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이라도 듣지 못하고 그냥 증명에서의 분석법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손을 또 대기가 어려웠겠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이론만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거는 한 4문제 정도, 4-5문제, 많아야 4-5문제 정도의 영향력이고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지도서, 심화 이론을 꼭 열심히 공부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7개년 문항수 배점인데 일부러 7개년을 이렇게 실어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이네요. 8개년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고 숫자 계산이 안 됐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다 24점입니다. 그래서 24점. 논술형 문제가 포함됐을 때가 있고 2020학년도부터 논술형 문제가 제외가 됐는데 어쨌든 24점으로 돼 있고요. 아마 뭐 2024학년도도 요 트렌드에 맞게 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합격 전략 설명에서는 하지 않았던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처음 하는 내용인데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략 출제가 됐는가. 그럼 약간 좀 많이 출제된 부분이나 아니면 안 나왔던 부분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근현대운동 제가 이거 소주제 만들어만 놓고 한 번도 안 썼는데 이번에 나왔죠. 기입형으로. 그래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변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안 나왔던 부분에서 한 문제씩 또 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학교과 응용 그냥 이거 보세요. 교수학습 방법 보세요. 이거 그냥 다 동그라미죠. 이거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섭할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도 아주 많이 나왔죠. 이번엔 안 나왔네요. 이번에 안 나왔고 이게 2개가 동그라미가 돼 있는 거는 2문제의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비교하는 게 한번 나왔는데 아마 이번에 2024학년도에도 비교하는 게 또 동그라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또 나왔죠. 수학기초론학파에서 출제가 한번 됐어요. 그 다음에 라카토스. 이번에 라카토스에서도 안 나왔던 막 증명생성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기입형 쓰는 문제가 나왔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 나온 데에서 이제 발굴해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꼼꼼하게 해둬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준경험주의하고 구성주의는 대략 이렇게 배분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또 왠지 준경험주의 한번 또 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제기 없어요. 제가 이거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이게 옛날에 나왔어요. 2013학년도 이전에 나왔는데 2014학년도부터죠. 그렇죠. 2014학년부터 안 나왔거든요. 이거 문제 제기 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동그라미가 될 때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제기 분명 기본 이론서에 나오는 또 중요한 부분인데 나올 법하죠. 수학적 모델링은 종종 나왔고, 수학적 모델링은 여기만 이렇게 동그라미 쳤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의 수학적 모델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추론도 굉장히 트렌드였는데 안 나오다가 뭔가 좀 한번 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만들어 놓고 안 나오다가 여기서 딱 나왔는데 뭐 이게 또 형태주의 심리야? 또 생각을 해볼 법도 해요. 자, 그다음 뭐 반영적 추상화. 여기는 이제 수학습 심리학인데 여기는 되게 고르냈어요. 근데 딘지를 확실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딘지가 이제 수학 교육학의 약간 수학 교육학만의 약간 그 특수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 오스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교육학하고 이게 좀 교집합이 되게 많잖아요. 오스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기 때문에 약간 뭐 교육학에서 내면 된다 뭐 이런 마인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수학 교육학만의 약간 교육학의 이론을 좀 갖고 온 느낌이기 때문에 딘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만들어 놓고 지금 한 번도 안 냈는데 한 번 나올 수 있죠. 물론 오스벨은 당연히 2013학년도 이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한 번쯤 나올 법한, 그러면 이번에 거의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얘가 나올 수 있고 얘가 나올 수 있고 상당히 예측할 수 있죠. 뭐 그렇다고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해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에는 안 만들려고 하다가 그래 혹시 기평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안 중요하신, 이게 오스벨과 다르게 안 나온 이유는, 이게 간에가 이제 학습이계를 얘기를 했는데 이 학습이계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오면 혹시 뭐 기입형으로 혹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 그냥 간에는 그냥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이덴탈. 참 프로이덴탈 좋아하죠. 그래서 프로이덴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여튼 냈어요. 프로이덴탈은 뭐 한 문제 낼 법도 해요, 이번에도. 프로이덴탈이 근데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국소적 조직화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기 또 국소적 조직화에도 있기 때문에 프로이덴탈은 그냥 한 번 정도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라도 내고 싶을 거예요, 프로이덴탈은. 그런 느낌입니다. 난 바닐레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냈습니다. 바닐레도 이번에 나왔죠, 바닐레. 그러니까 프로이덴탈 한 문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프로이덴탈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고 싶은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안 나왔던 뭐 문제제기나 오스벨 중에서 뭐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교육과정에서 한 두 문제 나올 수 있고, 뭐 대략 느낌적으로 그런 느낌이죠.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이게 안 나오면 섭한데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나오면 섭한 내용입니다. 인식론적 장애, 근데 이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음수에 대한 인식론적 장애나 뭐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여기만 나왔다고 해서 안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음수 관련 인식론적 장애에서도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나올 수 있습니다. 공학적 도구 활용, 이것도 이게 제가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한 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공학적 도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탐구학습형, 그다음에 학생 주도형, 보조 도구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실제 삶과의 또 연결,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어떤 공학적 도구를 활용했을 때 그런 장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나 아니면 장점은 약간 이제 다른 걸 써도 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좀 애매한데, 양식은 좀 특별하죠. 학생 주도형이라든가 보조도구형, 탐구학습형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해두면 또 한 번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요즘 좀 평가, 옛날의 평가는 이제 그 신논투 이제 책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평가 내용이었는데, 요즘은 교육과정에서의 평가를 좀 많이 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평가는 어디든 한 번 정도 또 나올 법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나왔죠? 이번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나왔죠. 여기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그러면 관찰 및 면담도 한번 내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론, 이론과 관련된 내용 좀 분석을 했고요. 자, 근데 이제 교재 연구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개념의 발생, 이거 한번 낼 법, 경험론, 관념론, 기입형으로 한 번쯤 낼 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서술형으로는 나오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기입형으로 한번 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듀이 같은 경우 이제 뭐 고정 단위 방법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관념론, 경험론, 기입형으로는 낼 법한 소재겠죠. 그럼 기입형 문제 하나 정해졌네요.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음수 관련해서 좀 인기가 있었죠. 최근엔 좀 인기가 좀 시들어졌는데 한 번 정도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1 교과서하고 중2부터 고1 교과서까지 좀 나눠놨어요. 이때 순환소수에 대해서 한번 나왔죠. 무리수에 대해서도 한번 내볼 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심화이론에서 통약 불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한 번 정도는 나올 법한 소재인 것 같아요. 무리수에 대해서. 또 무리수가 또 중요하니까. 자, 이것도 만들어 놓고 안 나오다가 나왔죠. 그래서 그다음 변수 개념에 대해서 나왔고, 이거 한번 나올 법했는데 하여튼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나올 법한데 지금 안 나와가지고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거 문자식의 지도 저거잖아요. 이제 동시 표현의 성질, 문자 선택의 자율성, 이런 거 나올 법한 내용인데 좀 안 나왔죠.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고. 자, 분석법은 많이 있어요. 대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좀 우리가 대수 영역에서의 분석법, 종합법 이렇게 있죠. 요거 나왔는데 왜 체크 안 했을까요? 이거 동그라미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나왔죠? 이제 방정식에서의 분석법. 물론 간단하게 1점 정도의 영향력이지만 뭐 안 나온 건 아니니까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여기 표시 안 한 건 분석법 쪽에서 넣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도 넣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다음 역사적 발달이 종종 나왔습니다. 종종 나왔고, 그 다음에 함수 교수학습에 대해서 크라벤담의 이론이 나왔어요. 잔비엘의 이론이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만들어 놓고 지금 안 나왔는데 수직적 수평적 관련성하고 뭐 우리 장애 있잖아요. 뭐 중복장애, 선행개념의 방해 이런 거 있는데 나올 법도 한데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안 나왔거든요. 증명 교수학습 개선 방향, 이것도 나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도 안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이게 비너의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도 생각해 볼 만해요. APOS 이론 만들어 놓고 결국 나왔습니다. 그래서 APOS 이론이 나왔듯이 한번 안 나온 데서 한 문제 정도 내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게 확률과 통계는 의외로 교과서에서 되게 많이 냈어요. 이게 다 동그라미가 돼 있고, 우리 아까 기출 분석을 하면 다 그 동그라미가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뭐 강의 계획은 뭐 쭉 읽어보시고, 5, 6월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고, 이거 참고로 이거 계속 얘기를 할 건데, 기출 응용반에서 아마 한 주를 휴강을 할 가능성이 95%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휴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6월 23일 날 휴강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주를 밀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에도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수요일은 뭐 그냥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런 생각.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모의고사 뭐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뭐 이거 가지고 또 질문하세요. 혹시 알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제가 여기다가는 아직 미정이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요때 아마 휴강을 하고 여기를 한 주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단기 완성반도 이때 시작을 하지 않을까. 뭐 하여튼 요게 지금 유력한 지금 생각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돼가지고. 그래서 7월 12일부터 7월 강의를 시작을 해서 어제 여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혹시 금요일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자, 그 다음에 학습 방법. 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블로그 질문한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직접 상담한 거하고, 이렇게 해서 쭉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기출해설방 강의 안내. 자,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베스트 에듀의 출판사에서 나온 이 초록색 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할 거고, 자, 물론 이제 여기다 띄워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있는 게 당연히 맞겠죠. 왜냐하면 2022 개정에 대한 내용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시까지 진행하고 1시 반까지 뭐 상담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 대상 넘어가고, 그래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출 동형 문제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 지문을
연계시키거나 아니면 뭐 지문을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문제 내용을 좀 비슷하게 하고 지문을 다르게 하거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출과 유사한 문제로 출제를 해서 기출을 확실히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뭐 10분 내외로 좀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10시까지 본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주 수업과 관련된 것으로 5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되겠죠? 자, 제출기한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제출기한은 그 인강 선생님들이나 혹시 직강 선생님들도 이제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화요일 넘지 않게 월요일까지 그냥 제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강의는 이제 혹시 금요일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금요일은 수요일까지 이렇게 제출 기한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도록 1순위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글 파일로 작성하시든지 PDF 파일로 스캔을 하시든지. 이게 사진 촬영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글씨가 흐릿하면은 조금 첨삭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요. 자, 메일 주소는 drgon입니다. 그래서 이거 질문에 이제 드래곤으로 했는데 왜 메일이 안 보내질까요? 질문이 많이 있는데 A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인강은 이제 좀 첨삭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강을 먼저 또 첨삭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안 늦어지게끔 하겠지만, 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은 잠깐 한 타임 잠깐 끊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